이영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명절 음식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깍두기를 썰던 칼끝이 당기듯 아렸고 마당에서는 시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죠. 어머, 큰형님은 진짜 친정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면서? 난 그런 데서 딸내미 데려온 줄 몰랐네. 막내 시누이 경진의 말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영신은 꾹 이를 깨물었습니다. 친정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에서 지금도 어머니가 혼자 계셨고 동생은 연락도 잘 안 되는 자유로운 영혼.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돈 벌어 동생 학비 대느라 자신은 대학도 못 갔습니다. 남편 창호는 이런 말을 해도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신을 탓할 뿐이었죠. 내가 너 불쌍해서 데려온 줄 알아. 우리 집 아니었으면 네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었겠냐? 영신은 소리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는 게 일이 된 삶, 시댁의 밥상 앞에선 늘 그림자 같았죠. 그날 밤 영신은 거실로 나와 동생을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동진아, 잘 지내고 있는 거니? 그러나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몰랐습니다. 동생 이동진이 지금 어떤 세상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 시각 강남의 어느 고급 라운지, 세련된 수트 차림의 남자가 수십억 원대 투자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이번 건도 대박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감탄하셨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수익은 됐고요. 이번엔 누나 앞으로 계좌 하나 열어주세요. 이동진은 새벽 강남의 스카이라운지를 뒤로 한 채 고요한 밤길을 달렸습니다. 그의 차는 어느 골목 끝 허름한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현관문에 손을 얹은 그는 잠시 망설이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야. 동진이.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앉아있던 이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너 갑자기 이게 웬일이니? 40 넘도록 연락 한 번 없던 동생이었지만 그 얼굴엔 예전과는 다른 여유가 있었습니다. 말끔한 수트, 고급 시계, 낯선 향수까지 영신은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웃으며 동생을 껴안았죠. 잘 지낸 거지? 응, 누나 덕분에. 그때 누나가 학비 안 됐으면 나 지금 여기 없지. 영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학비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빼서 뒷바라지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본인은 월세로 쪼그려 살았지만 동생은 꼭 사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둘째 시누이의 아들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초대받은 자리였죠. 어머님, 영신 씨 친정도 오세요? 자리 마련해 드려야 하나요? 괜찮아. 걔네 올 수준은 안 돼. 체면 좀 생각해줘. 그 말을 들은 영신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동진이 올 거예요. 요즘엔 시간 좀 나나 봐요. 행사 당일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블랙 정장에 은빛 타일을 맨 이동진이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혹시 연예인? 그리고 그는 식장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명함을 한 장 꺼내 시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이동진 이노베스트 홀딩스 회장. 모두가 숨을 삼키는 순간 경진이 물었습니다. 혹시 친정 쪽 동생이에요? 영신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집
지금은 사돈보다 잘 살아. 돌잔치 이후 시댁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편 창호조차 웬일인지 투덜거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침묵의 경계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시누이 경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동생분 되게 잘 나가나 보더라. 벤처 모시기 대표? 그거 진짜예요? 응. 창업해서 성공했어. 지금은 투자도 하고 직접 회사를 3개나 운영하고 있어. 영신은 담담히 대답했지만 그 속엔 지난 세월 억눌려 있던 자존감이 비로소 피어오르고 있었죠. 창호는 그 말을 듣고 기침을 했고 시어머니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럼 이번에 승주 사업 자금 좀 빌릴 수 있을까? 셋째 시누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금리도 높고 다들 어렵잖아요. 사돈 쪽에서 한 번만 손 내밀어주면 우리 다 살지. 그 말에 영신은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도 친정이 돈 없다고 무시하셨죠. 지금은 친정이 돈 있어서 갑자기 필요한가요?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영신아. 우린 가족이잖니. 영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돈 없을 땐 손가락질하더니 돈 있으니까 가족이네요. 그날 저녁 영신은 이동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진아, 시댁에서 내 명함 보고 난리 났다. 나까지 자존심 회복한 기분이야.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도 누나한테 빚진 건 못 갚아. 지금 내가 해주는 건 그저 시작일 뿐이야. 그 말에 영신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자존심이라는 걸 그녀는 드디어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해 여름 시댁 식구들은 저마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영신을 부엌으로 밀어넣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형님, 이건 제가 할게요 하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변화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지만 그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죠. 영신은 조용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어머니도 모시고요. 아휴, 우리가 어딜 감히 괜히 또 그쪽 집 식구들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젠 그런 눈치 안 봐요. 동진이도 같이 오기로 했어. 그리고 생일 당일. 영신의 친정 어머니는 깨끗한 옷차림에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약간은 주눅든 표정이었지만 그 옆에 선 동진의 존재가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죠. 정장 차림의 동진은 먼저 시아버지께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형님, 즉 영신의 남편 창호를 형님이라 부르며 격식 있게 존대했지만 그 속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당황했고 시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동진은 준비해온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어르신 생신 기념으로 소소하게 준비한 겁니다.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봉투 속엔 서울 근교 고급 요양 리조트 연간 회원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졌고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큰 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니? 그때 영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진이한테 감당이란 말은 누나가 굶던 시절에나 쓰던 말이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또 주제넘게라던 말들이 이제는 감이 나오지 않았죠. 그날 밤 영신은 동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울컥하니? 이 집 누가 무시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어설 줄 아무도 몰랐잖아. 동진은 가만히 웃었습니다. 누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잖아. 다만 세상이 이제서야 그걸 알아본 것뿐이야. 며칠 뒤 영신은 시댁의 부름을 받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중대한 회의를 하듯 시어머니와 새 시누이가 앞에 앉아 있었죠. 남편 창호는 어색하게 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둘째 시누이였습니다. 형님,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솔직히 승주의 사업이 지금 아주 위태로워.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서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그래서 영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쪽 친정 동생분이 투자자이자 회장이라면서요. 우리가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아버지 사업도 이어갈 수 있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잖아요. 영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린 이야기를 드디어 들은 사람처럼 차분히 입을 열었죠. 그래서 동생한테 부탁하라고 날 불렀구나. 부탁이라기보단 뭐랄까,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엔 이미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영신은 그 말을 들으며 예전 그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친정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 애원하듯 전화를 했던 날. 시댁에서 돌아온 남편은 말했었죠. 너 친정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우리 돈 줄 여유 없어. 그날 밤 영신은 아이들 용돈통에서 돈을 꺼내어 엄마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바로 그 친정에게 돈을 달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친정에서 병원비 좀 빌리려 했을 때 어머님이 하신 말 기억나세요? 가난한 집은 서로 도와줄 여유도 없으니 그런 데선 며느리도 얻지 말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순간 입을 다물었고 시누이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영신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진이는 바쁜 사람이야.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본대. 그 말에 창호가 뒤늦게 말렸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남이냐? 같은 가족인데. 영신은 멈춰 섰습니다. 가족이면 그땐 왜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동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시댁에서 연락 왔어. 승준의 사업 자료 좀 봤는데 투자 가치 제로야. 영신은 피식 웃었습니다. 빌려달라더니 결국 달라는 사람이 되네. 한때는 우리가 손 벌렸던 사람들이었는데. 동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말자. 누나. 며칠 뒤 동진은 조용히 시댁 측의 요청으로 한 차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회의실, 뻔뻔한 얼굴로 앉아있는 셋째 시누이 남편 승주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 대표님, 사실 저희 아이템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2차 전지 관련 플랫폼이고 요즘 테크 스타트업에 자본 투자가 뜨고 있어서요. 동진은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분석 결과 그들의 사업은 허술했습니다.
말뿐인 플랫폼, 엉성한 수익 모델, 심지어 지인 투자자들과의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이건 사업이 아니라 투기입니다. 승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개인적으로도 회사 차원에서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시댁은 뒤집혔습니다. 경진은 영신에게 전화를 걸어 쏟아냈습니다. 야, 네 동생 그거 뭐야? 가족이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영신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서로 믿고 아껴야지. 필요할 때만 가족이면 그건 이용이지. 그날 저녁 창호는 영신에게 불쑥 말했습니다. 근데 네 동생이 정말 그렇게 돈 많아? 왜 지금은 궁금해?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은퇴 앞두고 있잖아. 한 푼, 두 푼 보태주면 좋지. 영신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진 대학 등록금 내고 자신은 직장도 못 구한 채 청소 아르바이트로 버텼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돈, 네가 무시하던 친정에서 나온 거야. 이젠 깔보지 마. 사람은 몰라도 되는 걸 너무 쉽게 말했지. 세상은 돈보다 무서운 게 자존심이야. 그리고 며칠 뒤 동진은 언론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이노베스트 홀딩스 사회공헌으로 저소득층 주거 지원이라는 타이틀이 달린 기사에 동진의 인터뷰가 떴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대신 가난하다고 사람을 깔보는 태도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는 전국으로 퍼졌고 시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기사 속의 인물은 그 이영신의 동생이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영신은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된 빌라 골목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낡은 창틀과 벗겨진 벽지, 곰팡이 내음까지 익숙했지만 이제 이 공간은 너무 작고 좁게 느껴졌습니다. 여긴 이제 위험해, 엄마. 나랑 같이 가요. 어머니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지만 그 순간 동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새 집 지을 거야. 내가 직접. 누나가 평생 지켜온 이 집, 이번엔 우리가 지켜야죠. 동진은 이미 서울 근교에 2층짜리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했고 건축 설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집은 누나를 위해 짓는 집이에요. 그리고 엄마를 위해. 며칠 후 시댁에선 또 한 차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혈압으로 입원했고 간병인을 부를 여력도 없자 창호는 머뭇거리다 영신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좀 병문안 다녀줘. 엄마 당신 말고는 찾는 사람이 없더라고. 내가 우리 엄마 모셔와야 하는데 시간 없어. 제발 내가 미안했어.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좀. 영신은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 아직도 그 말이 입에서 나와? 난 그 일들 때문에 지금껏 살아왔어. 그녀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눈은 멀뚱히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했다. 네 친정 무시했던 거 나 이제 알겠더라. 이제라도 아셨다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돌이킬 순 없어요. 그날 밤 영신은 새로 지어질 집 도면을 꺼내며 동진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방은 남향으로 해줘. 햇살 많이 들어오게. 그리고 우리 애들도 주말에 오면 묵을 수 있게 작은 다락 하나 만들어줘. 동진은 웃으며 끄덕였습니다.
누나, 이번엔 우리가 집 짓는 사람이야. 남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집이야. 그리고 멀지 않은 날 붉은 벽돌로 지어진 따뜻한 집 한 채가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젠 그 어떤 집도 사람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초겨울 어느 날 이영 씨는 새로 지어진 집 마당에서 국화 화분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원 끝에는 붉은 벽돌 담장이 서 있고 유리창 너머로는 친정어머니가 여유롭게 책을 읽고 있었죠. 그 모습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모든 복수를 끝낸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누나, 기사 떴어. 동진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가난한 집 딸, 오빠와 함께 100억 자산가가 되다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자와의 마지막 질문에 영 씨는 이렇게 답했죠. 가난은 자랑은 아니지만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가족이 자랑스럽습니다. 영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저 말 한마디 꿈도 못 꿨지. 동지는 웃었습니다. 그땐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잖아. 이젠 우리가 그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날 오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을 웅크린 채 현관 앞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네 친정어머니 인사도 못 드렸고. 영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가 먼저 현관문을 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예전엔 제가 그댁 문턱 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오시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당신 참 날 살게 하네요.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젠 너무 부끄러워요. 영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다시는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시누이들도 따라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 마당에는 모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영 씨는 자신이 만든 따끈한 갈비탕을 한 그릇씩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는 곳이에요. 가난하든 부자든 이제 우리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걸.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가난하다고 무시받던 가족이 결국 모두의 자랑이 되는 날까지. 이 사이다 같은 인생 역전극, 여러분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